안녕하세요. 수익률이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호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강의는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해서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기만 하면 모든 건물이 다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반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버린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돼서, 오늘 제가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어떤 부분은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우는 법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죠.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에 나옵니다. 1항에서는 이 법은 상가 건물 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또는 겸용인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사항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2조 1항 단서 부분을 다시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되어 있죠. 이 조문을 근거로 일정 지역에서 그 보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임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돈법 시행령 2조 적용 범위 조문에 나옵니다. 1항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이라 함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이 2008년 8월 21일, 2010년 7월 21일, 2013년 12월 30일 세 차례 개정된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2013년 12월 31일 개정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이런 시행일도 해당 시행령 부칙 조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365에서 2013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1조 시행일 조문에서 이 형은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초과금액 기준이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4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차인은 그 환산 보증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과밀 억제권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그 기준이 3억 원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 김포시 및 광주시 지역은 그 금액이 2억 4천만 원. 앞의 3개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1억 8천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환산 보증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 산수식에 대해서도 법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법 2조 1항 단서에서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액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령 2조 다음 내용을 보고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법 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금의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하며 사망에서는 법 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1분의 10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걸 종합해서 산수식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2억 원에 월 200만 원의 차임을 주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보증금 2억 원을 우리는 순수 보증금이라고 하고 월세 200만 원에 100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 2억 원에 이 순수 보증금을 합한 4억 원의 금액을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억 원의 환산 보증금의 임차인은 서울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적용이 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환산 보증금액이 이 지역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버린 임대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겠죠. 2014년 1월 1일 이전 4억 원 임차인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으로 적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2014년 1월 1일 이전 기존 임차인이 서울에서 4억 원 환산 보증금의 임차인으로 있다고 해보면 2014년 1월 1일 법이 개정되어 그 금액이 인생되었다 하더라도 당연 자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관련법 부칙에 나오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2조를 보면 2조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내 조문에 나옵니다. 2조의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다시 설명하면 대통령령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환산 보증금액 기준이 4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여 기존 4억 원의 임대차를 맺고 있는 임차인이 자동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2014년 1월 2일 이후 임대인과 갱신계약을 맺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서울에서 4억 원 임대차를 맺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이 법을 적용받고 싶으면 건물주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이 적용받는 임대차 관련 법규에 대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으로 적용받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액 초과된 경우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동법 2조 3항의 근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제10조 1항, 2항, 3항 본문 10조의 2부터 10조의 8까지 규정 및 19조는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관련 해당 법조문 마지막 줄에 있는 개정 일자입니다. 이 조문의 맨 아래줄에는 다음과 같은 일자가 있는데 신설 2014년 8월 13일, 2015년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조문은 이 조문의 3항은 2013년 8월 13일 날 신설되었다는 것이고 2015년 5월 13일에도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15년 5월 13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 중 일부는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조문을 확인하는 것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2013년 8월 13일 시행된 조문에는 사망에서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0조 1항 2항 3항 본문 및 10조 2는 1항 단서에 따른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조 10조의 3부터 10조의 8까지 규정 및 19조의 8가지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상은 이런 내용을 법조문을 보고 확인해내는 실력을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정도만 찾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블로그 글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가능과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도 2013년 8월 13일부터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상 10조 규정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13년 8월 13일 이전에 임대차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13년 8월 13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임차인만 해당하게 됩니다. 역시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액이 초과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13년 8월 13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두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근거는 역시 부칙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부칙 법률 120425에 나옵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제2조 일반적 적용내 조문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동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을 근거로 하는데 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할게요. 이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임차인이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도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개설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 1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다시 임대차를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상기 8가지 사유가 없는 한 그 연장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연장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총 5년간만 연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 법을 알려드리면 동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갱신될까요? 사망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돼도 차임과 보증금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 한도 내에서 인상이 됩니다. 동법 시행령 4조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조문을 보면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의 경우는 다음 조문에 근거해서 그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법이냐면 동법 10조 2 계약 갱신의 특례 조문에 나옵니다.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신설 2013년 8월 13일입니다.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행사를 가능하고, 원래 환산 보증금액이 초과된 임차인은 원칙이 민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민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621조를 근거로 규정하고 등기하여야 대항력을 갖는다. 다만 법이 개정돼서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환산 보증금 초과한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대항력 조문은 동법 3조 대항력 등 조문에 나오는데,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임대와 부가가치세법 8조,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21조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대인도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동법 2조 3항에서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10조부터 2부터 10조의 8까지 규정 및 19조 및 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있는 것을 근거로 해버립니다. 날짜가 하나가 중요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기억하셔야 돼요. 이날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경신한 경우는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좀 어렵죠, 말이. 사례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서울에서 2014년 3월 4일자로 어떤 일식집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이 되고 서울 지역 금액인 4억 원을 초과를 하였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2014년 5월 3일 K은행 근저당이 설정되고 16년 5월 9일 경매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말소 기준 권리인 K은행 근저당보다 빠르다고 해도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그 임차권을 낙찰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는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한 상태라면 그 이후 K은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나온 사건이라도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5년 5월 14일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 근저당권과 비교해서 그 일정과 빠름으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이 날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문제.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도 권리금 해소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해답은 블로그 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상가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가 건물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정말 어려운 경매 얘기들을 좀 올리고 이제 좀 쉬운 부분의 부동산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오늘 역시 또 어렵게 얘기가 됐네요. 시우가 제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꾸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부동산을 일단 시작하면 수천에서 수억은 기본입니다. 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법 이야기를 빼고 생략하고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100% 법적인 이야기가 기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글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마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려우시면 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